근현대사에 있어 1980년대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경제적 성장이 이뤄지고 사회적 급변이 일어난 그때 우리 사회에 뜨겁고 매섭게 일어난 게 민주화 운동인데요. 민주화 과정 속에서 화가들 역시 치열한 예술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흐름을 이끌게 됩니다. 혼돈과 혼란, 그리고 혁명과 새로움의 1980년대. 이 격동의 시기에 피어난 미술사를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만나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었던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투쟁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삶과 인간, 현실의 문제는 예술의 중요한 주제가 됐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전북 도립미술관 특별전을 통해 치열했던 1980년대 예술로서의 의미를 다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고뇌와 변혁의 움직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격렬하게 있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80년대는 줄기차게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문화예술계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민주화를 격렬하게 요구하고 표현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이 형상미술은 시대적인 고뇌와 함께 예술의 문제를 같이 고민했고 인간의 삶의 문제, 사회와 역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올곧게 정직하게 담겨진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앞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형상미술과 또 현대 수목의 탈피를 고민하던 이러한 한국 미술의 문제는 그 30년의 역사가 이후 30년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등 또 그 등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는 43명입니다. 시대의 특성과 요구가 담긴 105점의 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간 자주 언급됐던 민중미술과는 달리 30여 년이 흐르도록 한 번도 회고되지 못한 수목운동과 형상미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이번 도립미술관 특별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수목운동만 해도 전통 수목으로부터 탈피해서 현대적인 변혁을 과감하게 실현함으로써 그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담아냈다고 봅니다. 형상미술은 민중미술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은 시대적인 고뇌나 작가의 예술적인 고뇌 이것이 같이 그 매치가 되면서 절절하게 아주 절실한 고뇌가 담기게 됨으로써 시대적인 예술의 기록 같은 거 또 생생한 어떤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미술사 그 일반적인 기록에서 누락이 되는 그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는 대단히 그 아쉬운 점이었고 여기서부터 한국 미술사가 새롭게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 미술사의 어떤 원형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먹만으로 한국화를 현대화시키겠다는 작가들의 열정과 의지는 1980년대를 관료하는 중요한 미술사가 됩니다. 동양화단의 변화가 일어야 한다는 작가들의 주장과 움직임을 바로 수묵운동이라 부르게 됐는데요. 한국 미술 역사상 운동이라는 용어로 일련의 흐름을 정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술사를 기록할 때 운동이라는 개념은 흔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지만은 수묵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 속에서 하나의 핫 버튼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표현을 들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답적인 한국 화단에 먹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자유로운 조형실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의 거대한 미술사의 물줄기를 트는 그냥 기념비적인 하나의 단체 행동이었기 때문에 감히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묵운동은 1981년 열린 수묵화 4인전이 기폭제가 됐는데요. 우리 지역 작가가 중심이 됐기에 더 의미 있습니다. 현대 흐름의 도도한 물줄기 속에서 가장 핫 버튼은 이 지역의 출신인 남천 송순남 선생님이십니다. 현대 수묵운동의 중심에 서서 이끌으셨던 분이고요. 보통 수묵화하면 사람들은 먹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먹 이전에 물이 앞서는 겁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먹을 통한 물의 맛, 그 물의 자유, 흐름 그런 것들을 속에 쏙 빠져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에서 오는 미술가들에게 좋은 전시를 보여주고 싶었던 교수 송순남과 그의 제자 신산옥, 김호석, 이철량 작가가 함께한 수묵화 4인전. 이 전시를 시작으로 70년대의 안이한 소재의 답습과 극도의 상업주의를 넘어 동양화단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젊은 작가들의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를 수묵운동이라는데요. 이 수묵운동의 실행자를 할 수 있는 남천 송순남의 작품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송순남 작가의 수묵 작품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남천 송순남 선생님 작품의 특징은 전통적인 수묵화의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현대적이고 조형성이 강한 작업을 통해서 먹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미를 추구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적인 그 미를 추구하면서 어떤 그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형태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종이와 붓, 먹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재료의 성질을 통해서 근본적인 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상에 의지하거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대범한 구도와 덤덤한 솜씨, 수평구도에서 오는 안정감으로 그는 현대 수묵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호석 작가가 1981년 수묵화 4인전에서 선보인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수묵화 운동의 시작 중의 그 작품으로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1980년대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암울한 현실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구원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호가 넘는 대작들로 선보여진 수묵화 4인전 이후 전통 산수화를 지향했던 동양화의 흐름은 20, 30대 젊은 작가들이 대규모로 전시에 참여하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산천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되 오랫동안 군림했던 재래적인 회화 양식과 일본화적 잔재를 버리고 재료를 새롭게 인식하고 표현하고자 한 굳건한 개혁 의지가 젊은 작가들의 그림에 담겼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한 단면. 일상의 풍경조차도 새로운 기법으로 담아냈는데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박인현 작가의 작품에도 참신함과 독창성이 잘 드러납니다. 네, 이 작품을 보니까요. 인왕제색도라고 작품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 본래 인왕제색도는 겸재정선의 작품이 아닌가요? 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의 대가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네, 전통적 산수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인왕제색도라는 전통적 주제를 그 우산이라는 소재를 등장시켜 그냥 그 비를 막는 우산의 기능이 아닌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를 이룩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박인현 작가는 전통을 현대적 조형 감각으로 재구성해 전통과 현대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1980년대 시작된 수목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의적 변용을 통해 그 폭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산수와의 관념적 표현을 새롭게 인식하고 먹의 현대적 가치를 알고자 하는 의지가 이철량 작가의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양화의 재료인 캔버스의 도시의 풍경을 매우 단순화시켜 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묵화의 재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적 표현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0년대 시작된 수묵운동은 지역과 한국을 넘어 이제는 국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또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수목운동의 주역이 된 작가들 외에 현대 수목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우리 수목미술의 현재와 미래도 가능케 합니다. 네, 1980년대 이 미술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80년대의 수목운동은 그 당시에만 이루어지고 딱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꾸준히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고 또 스승에서 제자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재료로도 현대의 감성과 풍경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보영 작가의 아파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재료면에 있어서는 한지의 먹을 사용한 아주 전통적인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소재면에 있어서 우리 주변 이웃의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수묵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와 소재를 비롯해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수목. 그 변화를 이끈 수목운동의 주역들과 그 뜻을 이어받은 젊은 작가들의 어울림을 도립미술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는 형상미술입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거세진 1980년대. 시대적 위기와 사회적 모순을 예술이란 범주에 담은 작가들의 흔적이 바로 형상미술입니다. 형상미술은 시대적 위기에 맞선 인간과 삶의 문제를 풀어가며 한국미술의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네,
1980년대 이 시대 상황과 형상 미술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80년대 초부터 들끓던 이 변화의 요구, 민주화의 요구 열기가 84년도부터는 전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토해내기 전, 젊은 의식전, 삶의 미술전, 3인전, 거대한 뿌리전, 80년대 미학의 진로전, 이런 식으로 계기적으로 다양한 그 목소리들이 아주 강렬하게 회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80년대 이제 그 후반까지 민주화 운동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시대적인 위기와 결부해서 지속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80년대 미술의 특성은 치열하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절박한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색깔이나 목소리로 담겨 있기 때문에 민주화 관련된 원형질적인 힘이 거기에 들어있고, 이 부분은 다른 어느 미술사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오리지널한 목소리가 들어있다, 이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형상 미술을 의식하고 하나의 움직임으로 재개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80년대 초 산발적으로 무슨 현실가 발언이라든지 문제 작가전이라든지 또는 개인전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드러나던 것들이 84년도에 와서는 형상미술, 또 한편에서는 민중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미술 운동 차원의 좀 집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이라고는 단순히 형상이라기보다 형상 안에 들어있는 표현의 욕구나 절박성이나 또 사회적 그 역사적 그런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구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중미술과 더불어 80년대를 담은 형상미술. 형상미술은 분노와 저항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부조리한 일상을 조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작품에 자신의 감성과 감수성을 어떻게 엮어낼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80년대) 형상미술은 삶과 체험의 장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황재영 작가는 강원도 태백의 광부 모습을 통해 고된 삶의 현장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광부화가로 불리는 그는 씻어도 검기만 한 질기고 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미술관 한 벽면을 차지한 이 대작에도 시대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김사나의 작품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는 대작입니다. 지리산을 이 거대한 스케일로 해서 흙으로 그린 흙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5.18 민중 항쟁을 직접 몸소 겪으면서 지리산 품속에서 은거하면서 그 역사적인 질곡 속에 희생된 사람의 모습을 해골 형태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압박 속에서 억울하게 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이 거대하게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 지리산의 그 스케일이 대단히 그 대조적으로 감명적으로 들어오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박수만 작가의 이 작품은
술이란 글자를 형상화한 겁니다. 술을 통해 발산되는 인물의 다양한 표정과 모습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보여줍니다. 사회 풍자적 형상 회화를 그려온 이흥덕 작가. 작가는 90년대 들어 지하철과 신도시를 주 무대로 삶의 부조리함을 보여줍니다. 황주리 작가의 초기작인 이 작품은 개인적, 사회적 혼돈 상태를 200자 원고지에 그림일기처럼 그리고 이어붙인 겁니다. 천태만상의 현대 풍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강관욱 작가의 구원이란 조각작품에서는 혼란한 세태, 억압받고 핍박받는 젊은이들로 인해 더욱 아팠던 어머니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정치성보다는 예술성을 통해 삶과 현실을 이야기한 형상미술. 이번 도립미술관 전시를 통해 형상미술의 가치를 새롭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위기 상황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술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뇌했던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아시아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예술의 속성은 대단히 중요한 지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 아시아 전반적으로 앞으로 환하게 말하자면 민주적인 정서를 밝히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감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항이 일었던 그 시기.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예술로서의 의미를 다하기 위해 예술적으로 시대에 맞선 수목운동과 형상미술.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회고되지 못한 거대한 물줄기. 그 물줄기가 도도한 흐름이 되어 전북 도립미술관의 특별전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혼돈과 혼란의 시대 1980년대 예술인들은 수목운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고 형상미술을 통해 시대 위기에 맞선 인간과 삶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작품을 통해서 개혁을 이끌고 새로운 예술 흐름을 만들어낸 1980년대 한국미술을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